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건진 차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사실 저희가 매번 했던 이슈들 또 다루는 거 지겹긴 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이 이 종목이니까 그쪽 라인들이니까. 네, 다뤄야 합니다. 네네. 비메모리 쪽 얘기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네. 삼성이 뭐 133조 베팅을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주 내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기부에서 이 R&D 예타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예타 통과가 됐고 이로 인해서 정부의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됐다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부부 반도체, AD칩스, DB하이텍 등등의 종목들 오늘장 또다시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김건진 차장님께서 DB하이텍을 유의 깊게 보자. 지난번에 저희가 투자 의견 나눴을 때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더 갈 수 있어 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안 가르쳐줘. 칩셋 미디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칩셋 미디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두 종목 다 분위기 좋더라고요.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에 대한 얘기, 흐름, 지금 현재 성장성에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연에 한 1% 정도의 성장성이 지니어질 거야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은 연에 한 5%씩 이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다? 바로 이 비메모리 쪽이 지금 현재는 성장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대놓고 우리 이제 이거 할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게 더 이상 커질 이런 룸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 비메모리 부분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래에 있으니까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거리가 많이 있어. 우리가 미래 10년 후에는 우리가 여기 1등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계속해서 장비 투자나 시설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내에서는 칩셋 미디어, DB하이텍 보시는 거죠? 그쪽 라인들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메모리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많이 올랐네, 이제 좀 쉬겠다 하면서 파셨던 분들 오늘 왠지 배 아프신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은 또 그만큼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조금 더 관심을 둬도 될 만하다라는 판단 받아봤습니다. 일단 5일선 깨고 내려온 종목들이 거의 없는 만큼 저희 추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호텔신라 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증권사 8곳에서 호텔신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뭐 저희도 좋다 호텔신라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곳의 증권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목표가를 올리다니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을 거다 기대는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4%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외이상의 대량 구매 혹은 제주나 신라스테이 투숙률이 개선되면서 전 사업부가 고루 성장한 게 또 큰 포인트가 됐고요. 5월 노동절 연휴나 또 일본의 골든위크 이때 또 많은 관광객이 온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기대감도 몰렸습니다. 좋다 했는데 더 갈까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같이 가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골드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검색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올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엔화와 원화의 지금 현재 가치 차이를 보면 훨씬 더 엔화가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행객들, 외부에서 오는 이런 여행객들은 훨씬 더 좋은 뉴스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 라인하고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화가 오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BTS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우리 한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바로 이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겠고요. 호텔 신라가 거기 면세점의 대장이라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다 알고 가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한 13만 원 정도 이 정고점 원절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바로 전에 있었던 한 10만 한 5천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8곳에서는 평균적으로요. 15만 원에서 네. 16만 원, 1,000원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았는데 우리 김건진 차장님께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13만 원 정도 바라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의견에 맞게 좀 살펴보시다가요. 13만 원 즈음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AS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이 톡신이죠. 나부타가 유럽의 허가 승인을 권고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3개월 안에 판매할지 말지 유럽으로부터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3개월 안에 판매가 임박했다라는 기사로 오늘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 우리 김건진 차장님 회사에서는 목표주가 25만 원을 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북미와 유럽이 사실 이 보톡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열리는 것에 이렇게 다들 환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보톡스 관련한 종목 얘기할 때 차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나는 대웅제약이다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웅제약 진짜 좋나 봐요. 네. 저는 계속해서 대웅제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 애너라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해봐서 저도 거기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대웅제약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난다. 우리가 대웅제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루사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는 보톡스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되다랍니다. 즉 밸류에이션을 주는 이런 배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오케이가 다 돼서 이제 죄송합니다.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보톡스에 대한 이런 거에. 그러면 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유럽 쪽으로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대웅제약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면서 주가의 레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흐름 같은 경우는 여기서 21만 원이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 라인이 계속해서 걸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21만 원이 돌파 시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5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만 원이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기술적으로는 좀 상단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1만 원 돌파 시 매수하면서 25만 원까지 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차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요거 써놨어요.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더라고요. 신풍제약, 광동제약, 동성제약. 신풍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생산한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네. 올랐고요. 동성은 뭐 종양을 췌장암, 네, 그거 없앴다 뭐 이런 네. 이슈가 들리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광동은 왜 올라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혹시나 저희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과거 HLB가 막 네, 대장암 네. 완전 관했을 때 네.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대할 만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동제약이 얘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오늘 A형 가점이 오늘 뉴스 헤드라인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관련주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A형 관련주가 오늘 몇 개가 떴는데 광동제약과 뭐 녹십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동성적으로 좀 더 갑니다. 이것도 췌장암 이런 관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췌장암은 좀 속상하게 좀 발견도 늦고 생존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완치율도 많이 낮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좀 되면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성제약의 이야기를 좀 한 표를 좀 드려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라리아하고 사실은 이런 A형 가점도 오늘은 좀 확산이 됐지만 별로 못 갈 것 같지만 동성은 한두 번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 오늘 올랐는데도 네네 그러네요. 네. 아까 제가 보고 있을 때가 10몇 %였는데 여기 오는 동안
잠깐 역검을 걸어오는 동안은 10%가 더 올랐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오늘의 급등에도 만약에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조명받는다면 충분히 그 여력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보유자 분들이시라면 굳이 지금 뭐 이 실현 빨리 해야지 하면서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글씨를 엉망진창으로 써놔서 좀 민망해서 빨리 껐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증권맨의 뉴스들 점검해봤습니다.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